살인 플롯자는 높아. 엘리 그리피스. 신승미 옮김. 나무 옆 의자. 2장. 하빈더. 판다팝. 하빈더 카우어 경사는 야근을 하고 있다. 그녀는 딱히 야근이 싫지 않다. 집에 간들 엄마는 인터넷 데이트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것이고, 요즘 유행이래. 특별한 시크교도 왓츠업 그룹도 있단다. 아빠는 정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다. 적어도 여기는 조용하다. 잊지도 않는 빵 부스러기를 책상에서 털어내고 체육관에서 운동하지 않는 순간은 1초라도 낭비인 양 짜증스럽게 이두바꾼 운동을 해대는 동료, 혹은 진저리가 나는 자칭 회사 서방, 닐 웨스턴 경사는 없다. 일주일치 장을 봐와서 프링글스의 가격에 대해 투덜대는 상사, 도나 프라이스 경위도 없다. 아무도 없는 수사과 사무실은 질서 있고 감당할 만하게 느껴진다. 하빈더는 마지막 서류 정리 작업을 끝내고 머릿속으로 자신 있게 금별을 상으로 준다. 웨스트 서식스에서 최고의 동성애자 시크리 교도 형사. 따지고 보면 정원이 딱 한 명인 분야에서 최고라고 해야 하나? 그래도 금별은 금별이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커피잔을 씻을까? 잎이 축 늘어진 무늬 점란에 물을 줄까? 클레어에게 전화해서 이성애자의 최신 소문이나 들어볼까? 트위터에 들어가서 세상에 넌더리나 내볼까? 팝다팝 게임에서 한두 판 할까? 확실히 이 마지막 것이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지 싶다. 전화기를 꺼내서 게임을 클릭하려는 참에 군의 전화가 울린다. 여기 경사님을 찾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신고할 것이 있다는데요. 그래? 흥미로운 일일 것 같다. 내가 내려갈게. 월간 경찰 과어루들이 널린 접수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는 하빈더가 예상한 모습이 아니다. 우선 금발을 높이 올려 묶은 그녀는 젊다. 그녀가 말을 하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이 확실히 드러난다. 아주 유창하지만 색다른 억양이 약간 섞여 있다. 대체로 젊은 외국인 여자들은 슈어와 햄바이시 경찰서에 잘 오지 않는다. 저는 나탈카 콜리스크예요. 여자가 말한다. 여기 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 사무실로 가시죠. 하빈더가 말한다. 가서 차분히 이야기해 봅시다. 하빈더는 나탈카를 도나의 사무실로 데리고 간다. 그녀는 아주 어수선한 도나의 방을 보고 자기 사무실이라고 말한 것을 후회한다. 게다가 도나는 화분 속에 앉아있는 아기들의 사진이 실린 지독히 깜찍한 달력을 가지고 있다. 나탈카는 손님용 의자에 앉아서 27살이고 쇼어햄에 있는 케어포유라는 회사에서 간병인으로 일한다고 말한다. 0시간 계약 제로아워스예요. 제로아워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임시직 계약. 그녀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한다. 보험 혜택 없고 통근 수당도 지급되지 않아요. 하빈더가 고개를 끄덕인다. 쇼어햄은 노인들 천지이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집에서 간병을 받아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푸대접을 받고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탈카는 그리 가난해 보이지 않는다.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입은 단출한 차림이지만 운동화는 꽤 비싼 올버즈다. 하빈더는 항상 신발에 관심을 기울인다. 12코트에 사는 스미스 부인이라는 고객이 있어요. 나탈카가 관심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말한다. 하빈더는 그녀가 화분 속 아기들을 알아채지 않기를 바란다. 하빈더는 12코트를 한다.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해안거리에 있는 노인 보호주택이다. 이름은 팩이에요. 나탈카가 말한다. 팩이 스미스. 그분이 이틀 전에 죽었어요. 아주 슬펐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90살이거든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죠. 오늘 그 집 정리를 도왔어요. 패기의 아들이 내일 오는데 물건을 다 상자에 담아놓길 바라서요. 그는 집을 빨리 팔고 싶어 해요. 그는 그런 유형이죠. 하빈더는 다시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도 그런 유형을 안다. 패기의 아들이 나이절이 저한테 책을 먼저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스미스 부인은 아주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살인에 관련된 책이에요. 범죄 소설이요? 네,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죽이고 때로 순서가 바뀌고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요. 그녀가 희고 고른 멋진 일을 드러내며 웃는다. 그리고 형사나 탐정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사건을 해결하죠. 네, 현실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하빈더가 말한다. 항상. 나는 책을 상자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루해져서 몇 권을 훑어봤죠. 그때 뭘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빈더가 말한다. 분명히 나탈가가 이야기를 질질 끌려고 하고 있지만 하빈더는 마침 기분이 좋아서 너그럽게 다 받아준다. 모두 그녀에게 썼어요. 스미스 부인이요. 부인이 썼다고요? 아니요. 나탈카가 엄지손가락을 가운데 손가락에 부딪혀 소리를 내면서 알맞은 단어를 떠올리려고 애쓴다. 모두 그녀에게 썼다고요. 스미스 부인에게. 그녀가 없었다면 등등. 그녀에게 헌정했다고요? 네, 그녀에게 헌정했어요. 그 모든 살인책들이 그녀에게 헌정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군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쓴 책입니까? 네,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요. 하지만 덱스 첼로너가 쓴 책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구글에서 그 사람을 검색해 봤어요. 하빈더는 덱스 첼로너에 대해 알고 있다. 그는 이 지역 작가이고 그의 여러 책들이 전국의 모든 서점에 높이 쌓여 있다. 그 책들의 주인공은 토드 프리랜스라는 사설 탐정으로 기억하는데 하빈더가 현실에서 만난 어떤 사설 탐정과도 비슷하지 않다. 그리고 책들을 모두 스미스 부인에게 헌정했다고요? 일부는요. 일부는 그냥 뒤쪽 페이지에서 그녀를 언급해요. 그거 있잖아요. 감사의 말이요? 네. 엄마와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출판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미스 부인에게 감사합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나는 이유를 알아요. 나탈카가 이기는 패를 내놓는 분위기를 풍기며 말한다. 스미스 부인은 살인 컨설턴트예요. 내가 이걸 발견했어요. 의자 옆 탁자 위에 있었어요. 부인이 죽은 의자 옆이요. 그녀가 부적절하게 즐거운 기색으로 덧붙인다. 나탈카는 작은 흰색 명함을 하빈더 앞에 놓는다. 과연 작은 고딕체로 M. 스미스 부인, 살인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다. 살인 컨설턴트? 하빈더가 말한다.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어요. 나탈카가 말한다. 그렇지만 의심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한 여성이 죽고 이어서 그 사람이 살인 컨설턴트임이 드러나요. 의심스러운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하빈더가 말한다. 그리고 왜 M. 스미스라고 적혀 있습니까? 부인의 이름이 패기라고 했잖아요. 패기는 때로 마거릿의 줄임말이에요. 나탈카가 말한다. 영국인 이름은 그렇게 이상하다니까요. 나는 영국인이에요. 하빈더는 자신이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만 나탈카가 달리 추측하게 둘 생각이 없다. 나는 우크라이나인이에요. 나탈카가 말한다. 우리도 이상한 이름이 많아요. 하빈더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생각하자 일련의 섬뜩한 이미지가 머릿속으로 주르륵 펼쳐진다.
체르노빌,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항공기 추락. 그녀는 나탈카도 비슷하게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될지 궁금해진다. 패기 스미스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빈더가 묻는다. 심장마비요. 나탈카가 말한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패기를 발견했어요. 그분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기색은 없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사장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내 말은 뭐가 의심스럽고 뭐가 의심스럽지 않은지 어떻게 알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빈더가 말한다. 그녀는 차를 몰고 집에 가는 길에 이 대화를 생각한다. 90살인 할머니가 의자에 앉은 채 죽은 일이 겉보기에 딱히 의심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신비한 나탈카, 신기롭게 끌어당기는 나탈카가 옳을지도 모른다. 표면 아래를 깊숙이 들여봐야 할지도 모른다. 노부인이 그렇게 많은 책에 언급된 것은 확실히 이상하다. 그리고 살인 컨설턴트라는 말이 아주 불길한 느낌을 풍긴다. 하빈더는 전화기를 향해 클레어에게 전화하라고 말한다. 여전히 핸즈프리 제품이 신기하다니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다. 조카들은 그런 제품을 당연하게 여긴다. 안녕 하빈더. 클레어의 자신감 넘치고 약간 서두르는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운다. 잘 지내? 너에게 헌정된 책이 있었어? 뭐라고? 너는 책을 많이 읽잖아. 문의 창작을 가르치고. 누군가 너에게 책을 헌정한 적이 있어? 클레어에게. 그녀가 없었다면 이 책은 훨씬 빨리 완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클레어가 소리내어 웃는다. 아니, 나한테 헌정된 책은 한 권도 없어. 헨리의 책도? 클레어의 남자친구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다. 새로 쓰는 책에 감사의 말에서 나를 언급할지도 모르지. 어쩌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상당히 평범한 사람에게 많은 책이 헌정됐고 그 사람이 감사의 말에 여러 번 언급됐다면 이상한가? 그 사람이 교열자가 아니라면 그렇지, 이상하지. 교열자가 뭐야? 출판업계에 입문할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교열자는 원고에서 실수를 바로잡는 사람이야. 이름이나 연대 같은 것에 오류가 있으면 찾아서 고쳐. 그러고 나면 교정자가 다시 확인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교정자를 예전처럼 많이 쓰지 않아. 패기 스미스가 교정자였을까? 하빈더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직업은 퇴직자가 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명함에는 교정자라고 적혀 있지 않았다. 살인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클레어가 묻는다. 여기 들릴 거야? 파스타를 만들어놨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 솔깃하네. 하빈더가 말한다. 그런데 집으로 가야 해. 다음에 보자. 조지랑 하버트에게 안부 전해줘. 하빈더가 부모님 집 근처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보니 거의 10시다. 그녀는 거기 살면서도 여전히 그곳을 부모님 집이라고 생각한다. 때로 적절히 충격적인 말투로 혼잣말을 한다. 하빈더 카우어는 36살의 비혼이었고 여전히 부모님이랑 살았대요. 그녀가 책에서 그런 글귀를 읽었다면 그 인물에게 오만정이 떨어졌을 것이다. 뭐 어쨌든 하빈더는 그런 종류의 책을 읽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경찰 간부 후보생들과 아파트에서 잠깐 같이 산 때를 제외하면 평생 가게 위층에 있는 그 집에서 살았다. 여러모로 편리하다. 사실 하빈더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좋고 원래 요리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은 법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우선 한 가지를 대자면
그녀의 부모는 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모른다. 그녀는 집이 조용하기를 바랐다. 가게는 9시 30분에 닫는다. 엄마는 하빈더 몫의 맛있는 음식을 따뜻하게 오븐에 넣어두고 TV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것이다. 아빠는 저녁 뉴스를 보면서 노발대발하고 있을 것이고, 게으른 독일 셰퍼드 술탄은 마지막 산책을 나가자고 귀찮게 졸라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펀자브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아, 이런. 부모님이 친구들을 불렀나 보다. 어떻게 두 분처럼 사교적인 사람들이 사람보다 판다팝을 더 좋아하는 이런 딸을 낳았을까? 왔네요. 하빈더의 엄마 비비가 하빈더가 버라이어티 쇼의 마지막 공연자인 양 말한다. 마침내 하빈더가 등장합니다. 식탁 앞에 앉아있는 두 여성은 더 흥미진진한 특별 초청 손님을 기대하고 있었나 보다. 하빈더는 어쩌다 한번 구두와라에 갔을 때 그녀를 본 기억이 희미하게 난다. 구두와라, 시크교회 사원. 안녕 하빈더? 그들 중 한 명이 말한다. 암리트였나? 아마리트? 아직도 경찰 일을 하니? 아니요. 하빈더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수갑은 그냥 멋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녀가 영어로 대답한다. 아직도 경찰 일을 해요. 하빈더는 경사랍니다. 하빈더의 아빠인 디펙이 말한다. 아주 열심히 일하지요. 디펙은 술탄과 문가에 서 있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주방을 돌려받고 싶은 모양이다. 남자친구는 있고? 다른 여성이 묻는다. 솔직히 그것이 노인들과 무슨 상관일까? 왜 노인들은 이런 질문을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까? 딱 맞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빈더가 이를 악물고 말한다. 지금 몇 살이야? 암리트가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묻는다. 38? 39? 46살이에요. 하빈더가 실제 나이에 10살을 더해서 말한다. 제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죠? 안 그래요? 아직 30대랍니다. 비비가 급히 말한다. 배고프니 희나? 너 주려고 음식 남겨놨단다. 하빈더는 당장 쿵쾅대며 위층으로 올라가서 침대로 직진하고 싶지만 배가 많이 고프고 이미 엄마가 오븐에서 접시를 꺼내고 있다. 버터치킨. 하빈더는 식탁 앞에 앉는다. 내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디펙이 손님들에게 제안한다. 손님들이 마술이라도 보여주기를 기대하듯 하빈더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 두 여성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선다. 갑자기 하빈더는 이 노파들의 덕을 볼 기회구나 싶다. 두 분 혹시 슈뷰 커트라고 아세요? 하빈더가 묻는다. 아, 그럼. 암리트가 말한다. 해안가에 있지. 발제의 신이 거기 살았잖아. 죽을 때까지. 100살 때까지 산 노부인도 있었지. 암리트의 친구가 말한다. 그 노부인이 여왕한테 축전을 받았잖아. 모든 나이 든 아줌마들은 여왕을 사랑한다. 그들은 여왕이 아주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노인 보호주택이죠? 하빈더가 말한다. 그래. 그런데 관리인이 그 건물에서 살지는 않아. 같이 살게 되면 입주자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한대. 그럼 별로 안전하지 않겠네요? 그렇지. 친구가 말한다. 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지만 사람들이 늘 드나들어. 간병인이니 뭐니 그런 사람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나는 절대로 우리 어머니를 그런 데서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어머니라고? 그 어머니는 도대체 몇 살일까? 왜 알고 싶은 거냐? 디펙이 자동차 열쇠를 집어들면서 묻는다.
별 이유는 없어요. 하빈더는 다시 버터치킨을 먹기 시작한다. 다행히도 두 손님이 눈치를 채고 나간다. 하빈더는 아빠가 왜 그들을 데려다 주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그들은 긴 빗자루를 타고 집까지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